안녕하세요. 유아나이스 사립유치원 급여 업무 동영상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장 사립유치원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업무는 교직원의 소득 자료를 기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는 업무입니다.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연말정산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전 작업이 완료되면 교직원의 소득공제 자료를 등록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작업을 마감합니다. 연말정산 사전 작업의 첫 번째, 연말정산 대상자 생성입니다. 먼저 정산 연할과 정산 구분을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조회 버튼을 누른 뒤 일괄 생성 버튼을 누르면 정산 연월 기준 우리 유치원의 재직자가 연말정산 대상자로 생성됩니다. 하단의 팁을 보겠습니다. 조회 조건의 정산 연월은 소득 귀속 연도 12월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2024년 2월에 진행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인 경우 2023년 12월로 설정합니다. 일괄 생성을 클릭하면 정산 연월 기준 재직자가 대상자로 생성됩니다. 만일 퇴직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해야 할 경우 대상자 추가 버튼을 눌러 연말정산 대상자를 직접 추가합니다. 대상자 생성 시 인사정보가 올바르게 나오지 않는다면 월급여, 급여 작업 관리, 급여 기본사항 관리 메뉴에서 해당 연월의 기초자료 생성을 클릭하고 다시 대상자 생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사전 작업의 두 번째, 연말정산 기초자료 생성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의 나이스 급여 지급 실적을 불러와 연말정산의 기초자료로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먼저 정산 연할과 정산 구분을 설정하고 전 근무지 및 현 근무지의 자료 초기화에 모두 체크합니다. 자료 생성 전체 버튼을 눌러 연말정산 대상자의 기초자료를 생성합니다. 하단의 팁을 보겠습니다. 자료 초기화는 최초 작업 시 모두 체크하여야 합니다. 체크할 경우 연말정산, 자료관리, 종전현 근무자료 메뉴에 입력된 소득자료를 모두 초기화하고 나이스 급여 실적만으로 소득자료를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기타 소득 등록 메뉴에 입력한 내용은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만일 종전현 근무자료 메뉴에서 수기 등록 또는 수정한 급여 내역이 있다면 체크를 해제하여 자료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수기 등록된 부분은 그대로 남기면서 나이스 급여 실적을 생성합니다. 대상자 등록 버튼은 다음 화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등록 버튼은 특정 교직원의 기초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하단의 팁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상자 생성 버튼을 사용하는 예입니다. 첫 번째, 소속 교직원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등록한 이후 연말정산 추가 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이며 두 번째, 소속 교직원이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등록한 이후 특정 교직원의 나이스 급여 실적이 변경되어 기초자료 생성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교직원 전체에 대해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대상자에 대해서만 기초자료 생성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보며 업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산 연할과 정산 구분을 선택하고 자료 초기화에 모두 체크합니다. 대상자 등록 버튼을 누르면 화면 오른쪽에 개인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납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 기초자료 생성을 원하는 대상자를 추가하고 체크하여 자료 생성 개인 버튼을 누릅니다. 연말정산 사전 작업의 세 번째, 종전현 근무자료 입력입니다. 조회 대상자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앞서 해당 대상자에 대해 기초자료 생성을 진행했다면 나이스 급여 지급 실적을 기초로 소득부터 세금까지 1년치 급여 자료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전 근무지의 소득 내역을 추가로 등록해야 할 경우 행 추가 버튼을 눌러 자료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의 팁 두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전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에 포함할 경우 교직원이 제출한 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토대로 행 추가하여 근무지 구분을 종전 근무지로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다음은 비과세 탭을 선택하여 비과세 내역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나이스 급여 실적에 비과세 내역이 조회됩니다. 근무지 소득 탭에서 전 근무지 소득을 수기로 입력하였을 경우 전 근무지의 비과세 내역도 수기로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빈칸에 직접 숫자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의 팁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출산 보육비 과세 항목은 나이스로 지급한 6세 이하의 자녀 가족수당이 자동 입력되는 것이며 그 밖의 비과세는 나이스로 지급한 정액급식비가 자동 입력됩니다. 다음은 소득 감면 탭을 선택하여 소득 감면 내역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전 근무지의 감면 내역을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현 근무지의 감면 내역과 기간은 뒤에서 나올 정산 공제 자료 등록 및 기본사항 단계를 거치면 자동 계산됩니다. 하단의 팁을 보겠습니다. 조세조약상 세금이 감면되는 외국인 교직원의 경우 조세조약 자동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조세조약상 감면액 항목이 자동 입력됩니다. 다음은 공제 탭을 선택하여 공제 내역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나이스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4대 보험 공제 내역이 조회됩니다. 이전 근무지의 공제 내역을 추가로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세금, 기부금 탭을 선택하여 세금, 기부금 내역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나이스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 내역이 조회됩니다. 이전 근무지의 세금, 기부금 내역을 추가로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연말정산 사전 작업의 네 번째, 기타 소득 등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소득이란 종전현 근무 자료에 입력된 소득 외 별도로 지급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대상자를 조회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기타 소득 내역을 입력합니다. 하단의 팁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기타 소득으로 등록된 내역은 종전년 근무 자료의 소득 내역과 합산되어 원천징수 영수증의 총 소득액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소속된 유치원에서 지급한 기타 소득만 등록하며 전 근무지의 기타 소득은 종전년 근무 자료의 근무지, 소득 탭에 등록합니다. 파일 반영 버튼을 이용하여 전 교직원의 기타 소득을 일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일 반영 버튼을 눌러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고 엑셀 서식에 맞추어 파일을 작성한 뒤 파일 업로드를 진행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사전 작업의 다섯 번째, 기타 공제 등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공제란 종전현 근무 자료에 입력된 공제 외에 별도로 공제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대상자를 조회하고 등록 버튼을 눌러 기타 공제 내역을 입력합니다. 하단의 팁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기타 공제로 등록된 내역은 종전현 근무 자료의 공제 내역과 합산되어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공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현재 소속된 유치원에서 공제한 기타 공제만 등록하며 전 근무지의 기타 공제는 종전현 근무 자료의 공제 탭에 등록합니다. 기타 소득과 동일하게 파일 반영 버튼을 통해 교직원의 기타 공제 내역을 일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사전 작업의 여섯 번째, 급여 작업 권한 관리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급여 관련 사전 작업을 마친 후 소속 교직원이 기본 메뉴를 통해 직접 공제 자료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교직원에게 자료 등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목록의 메뉴별 작업 권한을 입력, 수정, 삭제로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목록 상단의 전체 버튼을 이용해서 작업 권한을 일괄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 작업을 마쳤으면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의 소득 세 공제를 위한 자료를 등록합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공제자료 등록 단계는
연말정산 담당자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교직원 본인이 개인 메뉴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담당자의 메뉴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조회하면 기본사항 탭이 열립니다. 세대주 여부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근무 기간의 현 근무 시작일과 현 근무 종료일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한 뒤 근무 기간 변경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의 팁을 보겠습니다. 현 근무 시작일과 현 근무 종료일에는 연말정산 귀속연도 내 근무 기간이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계속 근로 중일 경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근무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연말정산 구분은 계속 근로입니다. 두 번째 예로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근무일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구분은 중도 퇴사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인적공제 탭을 선택하여 인적공제 내역 입력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하단의 팁을 보겠습니다. 월급여, 급여작업 관리, 급여 기본사항 관리, 가족사항 탭에 등록된 부양가족이 조회되며 대상자 추가 등록이 필요할 경우 인적공제 추가 버튼으로 현 화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경우 인적공제 탭에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속연도에 출생 및 입양한 자녀를 등록할 경우 출산, 입양을 체크하고 출산, 입양 구분 코드를 입력하여야 세액 공제에 반영됩니다. 다음은 PDF 업로드 탭을 선택하여 PDF 업로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해당 메뉴를 처리하기 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찾기 버튼을 눌러 PDF 파일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특별공제 탭을 선택하여 특별공제 내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업로드한 국세청 PDF 파일의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한 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은 그 밖의 소득공제 탭을 선택하여 그 밖의 소득공제 내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업로드한 국세청 PDF 파일의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한 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 명세 탭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명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세액공제란에 업로드한 국세청 PDF 파일의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한 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세액 명세란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 세액, 차감 징수액을 확인합니다. 차감 징수액이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들어있지 않은 의료비 공제 자료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조회 버튼을 누른 뒤 목록에서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 의료비 지급 내역 등록 팝업을 엽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등록한 내용은 정산 공제자료 메뉴의 의료비 항목에 반영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들어있지 않은 기부금 공제 자료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조회 버튼을 누른 뒤 목록에서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행을 추가하고 내용을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의 팁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등록한 내용은 정산 공제자료 메뉴의 기부금 항목에 반영됩니다. 파일 반영 버튼은 엑셀 서식을 다운받아 교직원의 기부금 내역을 일괄로 업로드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들어있지 않은 연금저축 공제 자료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조회 버튼을 누른 뒤 목록에서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행을 추가하고 내용을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등록한 내용은 정산 공제자료 메뉴의 연금저축 항목에 반영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들어있지 않은 월세 공제 자료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조회 버튼을 누른 뒤 목록에서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 행을 추가하고 내용을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등록한 내용은 정산 공제자료 메뉴의 월세액 항목에 반영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들어있지 않은 신용카드 등 공제자료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조회 버튼을 누른 뒤 목록에서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등록 버튼을 눌러 신용카드 명세서 등록 팝업을 엽니다.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여기서 등록한 내용은 정산 공제자료 메뉴의 신용카드 등 공제 항목에 반영됩니다. 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입력하였다면 더 이상 자료의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교직원의 공제자료 등록 권한을 회수합니다. 목록의 메뉴별 작업 권한을 조회로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목록 상단의 전체 버튼을 이용해서 작업 권한을 일괄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공제자료가 등록되었으니 이제 연말정산 대상자의 결정세액에 따른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정산 연월과 정산 구분을 선택하고 세금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세금 계산에 따른 결과를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정산 연월과 정산 구분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 보고서 형식으로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세금 결과를 급여에 반영하는 메뉴입니다. 정산세금을 분할하여 추징 또는 환급할 경우 월별 추징 환급세액을 등록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조회하고 분할 추징 환급액을 나누어 입력한 뒤 저장합니다. 하단의 팁을 보겠습니다. 해당 급여 연월에 추징 환급할 세금을 분할 추징 환급액 칸에 수정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차액은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됩니다. 분할 추징 환급액은 설정된 급여 연월에 따라 급여 작업 시 자동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작업을 모두 마쳤다면 마감하여 작업 내용을 확정합니다. 정산 연월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마감 여부에 체크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의 팁을 보겠습니다. 마감 관리는 연말정산만 해당하며 중도정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제자료 및 세금 계산에 수정이 필요할 경우 마감 여부의 체크를 해제하고 저장해야 세금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감 후 기본 메뉴,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개인별 원천징수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감 후 세무서에 제출할 연말정산 신고 파일을 생성합니다. 신고를 위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 파일 생성 버튼을 눌러 파일을 생성하고 다운로드 받습니다. 하단의 팁을 보겠습니다. 파일 구분에서 근로소득과 의료비를 선택하여 각각 신고 파일 생성 후 홈택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고 파일을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메뉴에 들어가 찾아보기 버튼을 눌러 나이스에서 생성한 신고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하단의 버튼을 순서대로 누르며 검증을 진행합니다. 파일 오류 검증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검증 진행 시 파일 처리 내역에 오류가 발생하면 처리 내역에서 오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에서 해당 오류에 대해 수정한 뒤 다시 신고 파일을 생성하여 재검증을 실시합니다. 근로소득과 의료비 파일은 각 메뉴에서 별도로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이 완료되면 파일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제4장 사립유치원 연말정산 교육을 마치겠습니다.